보통 예약을 다 잡아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8개월씩 걸리고요. 봉주, 네, 몽작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서 장기 체류할 때 한국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을 챗GPT에 좀 물어봤는데요. 한국인이 프랑스에 장기 체류할 때 어려운 점은 일단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언어 장벽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에 오실 분이라면 한국에서 저는 언어를 최대한 만들어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외국에 와서 언어를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서 빨리 만들고 외국에서 다듬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 차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경험담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가 문화 차이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에 10시에 자야 돼서 예를 들어서 6시나 7시에 저녁을 먹는 것을 선호하고요. 여자친구는 그냥 평상 해온 패턴이 저녁 8시에 저녁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는 일찍 자는 거에 큰 문제가 없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잘 소화도 안 되고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또 저녁을 가족끼리 같이 먹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해가지고 제가 일찍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있고 끝까지 제가 건강 문제로 이 부분을 양보를 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갈등 요소로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친구가 식사를 할 때 저는 옆에서 가능하면 앉아서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역시나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의 원인으로 아직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실내 거주 온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사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그 실내 온도가 14도에서 한 19도 사이거든요. 겨울에요. 근데 14도에서 19도면 사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오면서 내복도 사입고 그리고 위에 후리스도 입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보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긴 했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 거주 온도가 낮습니다. 여자친구는 물론 두껍게 입고 다니고요. 다만 본인은 그렇게 큰 추위를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잘 때는 난방을 꺼야 된다고 해서 난방 끄고 자면 14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이불 속에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이런 생활 실내 온도가 좀 문화적으로 다른데 이거 굉장히 좀 생각보다 오래 살다 보면은 좀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행정 절차의 복잡성. 행정 절차는 당연히 복잡하고요. 많은 복지가 있는 대신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파악을 해서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안내합니다. 잘못된 안내를 해도 프랑스는 막 책임을 물리는 사회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임 없이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니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다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정 처리할 때는 자기가 직접 그런 것을 다 찾고 정보를 수집해서 담당자에게 가야 하고 담당자가 다른 말을 할 경우에 내가 근데 이런 거 확인했어 라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한국이랑은 좀 다르죠. 네, 이런 행정 절차의 복잡성 역시나 언어의 영역이고 언어 장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구하는 게 돈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 문제는 보증인 제도입니다. 프랑스는 특히나 겨울에 거주자를 내쫓을 수가 없어요. 쫓아내면 얼어 죽는다고 인권 문제랑 결부돼서 아예 못 쫓아내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를 받을 때 집주인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사람이 돈을 못 내거나 또는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을 방관하고 집을 비웠을 때 이 사람의 월세를 대신 내줄 보증인이 있는가 이 부분인데 외국인이 와서 살 경우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정규직인지 또는 얼만큼 수입이 있는지 통장에 잔고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외국인으로서 불편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장기 체류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미 장기 체류 한다는 거 이 부분은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거 문제는 별로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 절차 이거는 항상 문제예요. 이거는 단기 체류를 하든 장기 체류를 하든 항상 문제라서 저는 이것도 카운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화 차이 이것은 확실히 장기 체류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언어 장벽 이것도 장기 체류 문제가 아니고 항상 문제예요. 항상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이것은 좀 개인차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고립감을 못 느끼거든요. 이유는 SNS나 이런 인터넷
사회가 잘 발달되면서 많은 한국에 있는 활동을 제가 프랑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뭐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프랑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공감을 원하는 대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프랑스 사람과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친한 한국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차이. 이거는 정말 골 때리는데, 이거는 저는 좀 장기적인 체류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프랑스 의료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진료를 해보고 그 주치의가 전문의한테 가야겠다 하면 전문의 편지를 써주면 그걸 들고 전문의한테 가야 전문의한테 지불해야 될 비용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좀 더 많이 내야 되죠. 뭐 바로 가도 되는데 돈만 많이 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튼간에 의료 시스템, 특히 전문의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예약을 다 잡아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3개월씩 걸리고요. 저는 막무가내로 바로 가서 어떤 요청을 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정말 급하면 그렇게라도 해봐야겠죠. 그리고 좋은 의사를 한테 진료받는 것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일반의들은 많은 고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으로만 손님을 받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사람을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프랑스는 건물이 일반 건물, 뭐 아파트 안에 어떤 병원이 자리에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히 홍보를 하거나 약속 없이 오는 환자들을 받는다고 밖에 써붙여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지 않으면 또 잘 모르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또 찾아가서 또 진료를 봐봐야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불편하고요. 특히나 어디가 아프거나 좀 급한 경우에 언어적 장벽과 이 의료 시스템 접근성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으실 수 있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치안 문제. 확실히 한국이 치안 문제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많은 치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치안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보험으로 그냥 그 피해를 커버하고 넘어가는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변화에 의해서 생긴 범죄들, 예를 들어서 요즘에 현금 순환이 좀 적잖아요. 카드로 우리가 맨날 결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구걸을 하던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못 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자동차 유리를 깨고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이 돈 되는 게 없는지 계속 차 유리를 깨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잡거나 이렇게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차 유리가 깨진 사람들이 보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치안이 좀 한국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데 있어서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은 외국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남자이기도 하고 뭐 좀 익숙하기도 해가지고 알아서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거는 잘 피해 다니기는 하는데, 역시나 치안 문제는 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장기 체류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챗GPT에서 한 7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프랑스 오실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기존에 계시던 분들 얼만큼 공감해 주실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느낀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